건배 마을에서 날품팔이를 하는 동걸의 성실함을 본 이웃의 중매로 그야말로 냉수 한 대접을 놓고 간단한 결혼식을 올리고 문간방을 얻어서 살림을 시작했다. 해가 바뀌고 광국은 큰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할머니, 큰어머니, 형수들의 도움으로 연희의 차례를 지냈다. 광국은 가끔 근호의 허락을 받고 산어머리 외가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한 번 외가에 가면 일주일 정도 묵어서 왔다. 그해 4월 초파일에는 전차가 개통되었고 5월 1일에는 미국 수탈의 근거지가 되는 군산항이 개항되었다. 그리고 그해 6월 19일 최초로 경인선 열차가 시험 운행을 시작했고 9월 18일에 제물포 인천 노량진 간 33.2km 구간의 영업을 개시했다. 러시아는 북중국에서 일어난 의화 단란 이만주로 파급되자 동청철도를 보호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만주를 무력 점령하고 난이 진압된 뒤에도 철수를 거부하였다. 단월에 광국은 추석을 앞두고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여자는 3년상을 치르지 않는 풍습에 의하여 연희가 죽은 지 1년이 되자 탈상을 했다. 그렇게 그해 광국은 사촌형 치형의 도움을 받으며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젊은 총각 혼자서 살림을 하자니 여러모로 힘들었다. 그러니 끼니는 늘 금선이 챙기는데 매번 사촌 형수 효진이 차려주어야 했고 주덕이가 형님 식사하시래요 하면서 부르러 다녔다. 그노는 자그마한 살림이나마 혼자 잘 꾸려가기를 바랐으나 아직 결혼을 시키지 못한 것이 마음에 향상 걸렸다. 그렇게 한여름에 접어들어 어정치롤이 되자 광국이 할아버지 근호에게 북수사에 다녀오겠다고 했으나 농사철이나 다 지나서 갔다 오라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선민에게 북수사에 다녀오고 싶다고 했으나 할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시니 어쩔 수 없지 않으냐고 했다. 대한제국에서는 1882년 울릉도 개청령에 의거 감찰사 이규원을 파견하여 조사하여 다음에 16가구 54명이 울릉도에서 새 삶을 살게 하던 것을 외에 침략이 잦아지자 1900년 10월 25일 광무왕제의 재가를 받아 10월 27일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도감을 군수로 격상하고 관할은 강원도로 하는 한편 죽도와 석도, 독도를 울릉군의 관할 도서로 하는 칙령 제41호를 관보에 게재하고 반포하였다. 그렇게 가을이 가고 초겨울 광국은 근호의 허락을 받고 북수사로 떠났다. 하루를 부지런히 걸어 작은아버지가 사는 방골엔 이슥하여 도착했다. 작은할아버지께 절을 올리고 할아버님의 안부를 전한 다음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께도 절을 올렸다. 작은어머니는 작년에 4번째 아들 형덕을 낳았는데 첫 돌을 지나 걸음마를 시작하여 뒤뚱거리며 뛰어다니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작은아버지 영우는 아들 사형제의 딸을 하나 두고 잘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 하루를 사촌들과 어울려 지내고 검단이 고개를 넘어 도고막골 가산을 지나 왕방산 고개를 넘어 답거리에 도착하여 육촌 정묵의 집에 도착하여 하루를 묵고 다음날 일찍 출발해 밤늦게 북수사에 도착하였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강령하시냐? 예. 큰아버지 큰어머니도 예. 사흘 후 영리는 광국을 데리고 의화단의 난을 만나 귀국해 산두제에 머물고 있는 의암 선생을 만나러 갔다. 광국이 의암에게 절을 올리자 영유 아드님은 언제 온 거요? 의암은 영린이 영유라는 호를 버리고 유석이라는 법명이 맘에 안 들었는지 사흘 전에 왔습니다. 아참 내가 깜빡했는데 영유 아드님 나이가 올해 몇이요? 21 되었습니다. 내 마침 가경자 약바위에 서신을 보낼 일이 있는데 어렵더라도 그 일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데 예 가야죠. 단월 그리고 내 광국을 중신할까 하오. 선생님께서 하신다면 저야 그저 감사하기 그지없지요. 가경자에서 시별이 떨어진 간내울의 먼촌 종영님의 딸이 있는데 이번에 내 서신을 전하면 거기서 중신을 서게 될 것이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3년 전에 상처하고 저 녀석 하나를 부모님 슬하에 남겨놓았는데 부모님도 연로하셔서 걱정하고 있던 참입니다. 그러시군요. 잘 되었네. 그럼 광구가 내일 모레 수고스럽더라도 가경자를 들려 단월로 가거라. 이틀 후 광국은 의암 선생의 서신을 가지고 가경자를 향하여 떠났다. 올 때와는 역으로 물골 안에 작은 댁에 들려서 사흘을 묵고 출발을 해서 불당골을 지나 수레너미 고개를 넘을 때는 해가 뜨기 시작했다. 조종천가에서 작은어머니가 싸준 주먹밥을 먹고 버들습을 지나 행자골을 지나서 큰골에서 고개를 넘어 원주골에서 남겨두었던 주먹밥을 점심으로 먹었다. 그리고 부지런히 무란산 옆을 지나 비렁대를 지나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슬렁이 고개를 넘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그리고 땅거미가 질 무렵 고개 아래 삼거리에서 사람을 만나 약바위가 어디하고 물으니
조아래라고 하여 유재이란 분 댁을 찾아간다고 하니 자세히 일러주어 쉽게 찾아갈 수가 있었다. 광국이 인사를 드리고 의암 선생의 서신을 전하니 반갑게 맞아들였다. 저녁을 먹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이것저것 소소한 것까지 물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수가 될 사람은 내 종매로 아버지는 10여 년 전에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위로 오빠가 두 분 계시고 나이 차가 많아 큰오빠 제동이 아버지같이 훈육을 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얘까지 왔으니 간내울로 가서 처남될 분을 만나보자고 했다. 다음 날 광국은 제이라는 분을 따라서 간내울로 처남이 될 분의 집에 도착하여 사랑방에서 절을 올리고 인사를 했는데 나이가 아버지 영린보다 조금 젊어 보였다. 실상은 영린보다 4살 아래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와 동갑이었다. 형님, 이 젊은이가 인석 아저씨 서신을 전하러 황해도 평산에서 온 사람인데요. 인석 아저씨가 적당한 교수로 구석 아저씨의 딸이 있는 걸 알고 중신을 서라고 서신을 보내와서 데리고 왔어요. 이 젊은이 이름은 김광국이라고 하고요. 본관이 안동이고 아마 황골에 서너 집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난 정해년에 효자 정문을 받은 분의 작은 집 둘째 아드님의 외아들로 이름도 인석 아저씨가 지어주었고요. 집은 지평 단월이이랍니다. 오양반집 자제구먼. 올해 몇이요? 경진년 5월 18일 생입니다. 우리 남순이가 갑신년에 났으니까 5살 위니까 딱 좋구먼. 아버님은 의암 선생님과 함께 계십니다. 오글에 아버님 뵈러 갔다가 심부름을 오게 됐구먼. 예. 집안도 괜찮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단월에 생존해 계시는데 단지 흠이라면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답니다. 순간 제동은 시어머니가 없다면 시집살이는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괜찮은 혼처고 뼈대 있는 집안이고 해서 만족했다. 즉시 안채에 연락해서 점심을 준비하게 이르고 이것저것 물었다. 그래, 살림은 어떻게 꾸려가고 있나? 넉넉하지는 못해도 큰 댁의 도움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조부모님 춘추가 어떻게 되는가? 할아버님은 올해 74이옵고 할머니는 65이옵니다. 다복한 가정이로구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얼떨결에 선을 보이고 점심을 먹고 다시 저녁까지 먹여 난감해하는 광국을 제이는 자기 집에서 자고 내일 단월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제남이 만류를 하여 두 사람이 제남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실상 본관이 안동이라고 하면 60년 동안 세도정치로 유명한 가문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신안동 김씨를 이르는 말이고 광국은 구안동으로 조상이 고려 때부터 다르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몰랐다. 하기는 의암마저 몰라서 영린을 처음에 순조 때부터 권세를 누리던 안동 김가의 먼촌 정도는 되겠구나 해서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환멸을 느끼던 의암조차도 안동 김문의 먼 일가부치 정도로 생각하고 거리를 두고 조금은 서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광무 황제가 들어서면서 영민씨 세력에 몰려서 몰락했거나 갑신정변의 주역 김옥균과도 먼촌쯤 되는 것으로 보았으니 의암이 서먹하게 대할 만도 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대단한 가문으로 알고 있는데 영리는 굳이 신안동 구안동을 따져가며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남순의 어머니는 벼랑간 사윗감을 보게 되었고 남순이 궁금해할 것 같아 설명했다. 사람이 신장은 별로 크지 않으나 다부지게 생겼더라. 남순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으나 어머니가 전해준 게 전부였다. 18 남순은 몹시 궁금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침이면 볼 수 있으려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랑에서 전해온 정갈은 아침을 일찍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아침에 일찍 떠나는 바람에 신랑감은 울타리 사이로 먼발치에서 볼 수 있었다. 광국은 홍천강을 건너 길곡 복미산을 넘어 항소리를 지나 단월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근호에게 절을 올리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고 간내울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다. 의암 선생이 큰일을 하셨구나. 의암 선생이 주선한 자리라면 마다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서둘러 내 혼사를 서둘러야 하겠구나. 그리고 선민에게도 절을 올리고 아버지 영린의 근황이며 가경자로 해서 간내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 않아도 영린이 혼자 되고 광국이 혼자 집안을 꾸려가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던 선민으로서는 반갑기 그지없었다. 그런가 하면 건배마을 동걸은 아내 명순이 아들 철호를 낳아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애는 2년 전 대한제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경부철도 합동조약에 따라 경부철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01년 8월 20일과 9월 1일 각각 서울 영등포와 부산 초량에서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이 조약에 따르면 경부철도의 부설권과 영업권을 일본이 독점하고 철도용지 또한 대한제국 정부가 무상으로 일본 측에 제공하게끔 되어 있었다. 그런 중에도 그해 1901년 광무 5년 대한제국은 세계적 조류에 따라 근본이제 채택을 내용으로 하는 화폐 조례를 공포함과 동시에 일엔 원 은화의 유통을 금지했는데 1884년 이래로 우리나라의 해관세 업무를 취급해오던 일본 제1은행이 일본 정부의 1897년 근본이제를 채택함에 따라 일엔 은화의 공급이 끊기고 일엔 태화는 행권도 일본으로 회수되는 등 곤란을 겪던 중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대한제국에서 화폐 조례가 공포되어 일본의 일엔 은화의 유통이 금지되자 더욱 격심한 화폐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공경에 처하게 된 일본 제1은행은 은행권 발행이 그 나라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특허를 받아 우리의 금융계를 장악할 목적으로 1902년 5월 부산과 목포, 서울에서 1행권 집회를 또한 같은 해 8월과 12월에도 5행권과 10행권 3종의 집회를 무단으로 발행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대한제국에서 발행된 최초의 집회 형식의 은행권은 불행하게도 우리 것이 아닌 일본 제1은행 총재의 초상화가 그려진 일본의 제1은행권 되었다. 일본 제1은행권이 발행되자 우리나라에선 전 국민적인 배척 운동이 일어났다. 제일 먼저 인천의 상인단체인 신상협회가 제1은행권을 여수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황성신문도 연일 이 문제를 논설로 다루면서 여론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제1은행권에 대한 반발이 높아지자 정부에서도 9월에 제1은행권의 여수를 금지하라는 훈령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당황한 일본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제국을 위협해 은행권 유통금지령을 철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는데 한 차례의 재금지령과 철회가 이어지면서 일본은 두세 척의 군함을 인천에 입항시키는 무력 시위를 전개한 끝에 금지령을 백지화시켰으며 그동안 배척 운동으로 발생한 피해에게 보상까지 요구하고 나서자 민간에서는 이전보다 치열한 제1은행권 배척 운동이 전개되었다. 일본 제1은행권의 발행을 둘러싸고 일어난 국내 배척 운동과 일본의 강제 유통 등 일련의 사태로 대한제국은 중앙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일본 내각에서는 영일 동맹론과 러일 협상론으로 대응 방안이 갈렸으나 결국 1902년 1월 영일 동맹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러시아는 러블 동맹의 적용 범위를 아시아로 확대하려 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이에 4월 어청철 병협정을 맺어 스스로의 약세를 드러내었으나 제1차 철병까지만 이행했을 뿐 2차 철병 약속을 저버리고 봉천성 남부와 길림성 전역을 점령하였다. 러시아가 동아시아 정책을 밀고 나간 것은 니콜라이 2세의 신임을 얻은 베조브라조프 바스브레섭 AM를 비롯한 강경파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어서였다.